범타임즈의 NFT 리포트, 이번 주 여러분들의 NFT 투자 전략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범타임즈 서범석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범석입니다. 지난주에 엄청나게 많은 뉴스들이 있었죠. 심각한 뉴스가 있었고, 그중에 특히 이제 테라 사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늘 이제 한 주간에 이제 NFT 시장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는데, 물론 테라 사태가 NFT랑도 이제 관련이 있긴 한데, 일단 테라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보고 전체 글로벌 시장을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지난주 있었던 큰 사건이죠. 이 테라 사태에 대해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집중적으로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라라고 하면은 이제는 너무나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죠.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달러랑 가치가 연동되는, 패깅되는 코인들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은 실제 달러를 예치한 만큼 달러 담보를 기반으로 이제 코인을 발행해서 이제 1대1을 유지했다면은, 이제 테라 루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알고리즘 기반으로 이제 1달러 가치를 유지하는 이런 코인인데, 그러니까 UST와 루나를 이제 같이 이제 페어로 이제 사고 팔면서 화폐 공급 수요랑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리즘을 어쨌든 이제 알고리즘으로 유지하는 건데, 이제 그 알고리즘이 깨지면서 이제 폭락 사태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음모론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세력이 이제 어쨌든 대량 매도가 있었고, 또 거기다가 뭐 금리 인상이다 시장 상황까지 겹치면서 도저히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사태까지 이르게 됐는데, 물론 이제 테라 재단 차원에서도 이제 뭐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팔면서 이제 뭐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실패를 했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테라 재단에서 이제 소액 코인 보유자들부터 일단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이제 방안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지금 이제 최근 이제 그걸로는 이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서 기존 생태계를 살려보겠다, 뭐 이런 발표까지 하고 있고,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권도영 대표죠, 트윗을 통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 뭐 LF 재단 차원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테라 사태에 있어서 이제 꼭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일단은 테라 때문에, 루나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는 일단 상당히 이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코인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일단 경각심을 갖게 할 수 있는 이제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뭐 언론들이나 뭐 이제 코인 관련 많은 분들이 이제 테라 사태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있는데, 그중에 저는 제일 나쁜 사람이 메이저 언론들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제 테라 사태를 얘기하면서 이제 블록체인 전체를 부정하는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메이저 언론들이 괜히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래서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기사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보였는데, 일단 그 오해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그 테라라는 게 스테이블 코인인데,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폭락할 정도면 다른 코인들은 얼마나 불안정하고 위험할 건가, 이런 오해들이 있고, 그리고 그렇다면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불안정한데 그럼 그냥 기존에 있었던 스테이블 코인들은 안전한 거 맞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블록체인 자체가 불안정한 거다까지 이제 논리가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 그런 논리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블록체인의 단점들만 끌고 와서 이때다 싶어서 이제 90% 폭락 사태와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기존의 한계들을 같이 엮어서 블록체인 자체가 위험한 거다라고 지금 이렇게 논리들을 펴고 있는데, 사실 블록체인이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죠.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시장이 커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만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사망사고가 일어난다고 해서 자동차를 타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뭐 우주선 발사 실패가 한다고 해서 우주 여행, 뭐 순수 과학 탐사라든가 아니면 뭐 새로운 삶의 터전 개발을 중지해야 되는가, 이런 차원에서 저는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IT 버블이랑도 많이들 비교를 하시죠. 네. 또 역시 버블이다. 하지만 IT 버블은 있었지만
지금 IT 공룡 기업들이 여러 기업들이 탄생을 했고 또 IT라는 업종 자체를 나누는 게 이제는 무색할 만큼 IT가 생활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뭐 암호화폐를 굳이 얘기해 보자면 암호화폐는 기존에 이제 중앙화된 금융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금 계속 개발되고 새로운 시도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대부분의 코인들은 IT 버블 때처럼 상당수는 사라질 거예요. 이제 기술적으로 부족해서이거나 아니면은 대중의 지지를 못 받거나 사라질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암호화폐, 블록체인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NF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터넷처럼 인터넷이 이제 처음에도 인터넷 기업들이 엄청 많았죠. 메인넷을 갖추기 위해서 뭐 여러 다쳤는데 지금 이제 월드와이드웹만 남았듯이 NFT 역시도 이제 우리 삶에 스며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테라에 네, 대해서. 좋습니다. 네.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악플일 수도 있고 뭐 이런데 테라는 폰지 사기다. 테라 뭐 고점을 향해 달려갈 때도 그런 뭐 트윗에 이제 악성 댓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부러움에 던진 얘기일 수도 있고 폰지 사기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었죠. 근데 폰지 사기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자면은 폰지 사기와 주식, 코인, 뭐 NFT 다 수익 구조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처음 들어온 사람보다 나중에 더 비싸게 들어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 들어왔던 사람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 그럼 동일한데 폰지 사기랑 이제 나머지 이제 투자 자산들이랑 이제 차이가 있다면은 이제 그 수익 구조가 지속 가능하냐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 뭐 어떤 사람이 폰지 사기를 의도해서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계속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구 전체 인원들도 샀고 우주 하면서 수익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면은 폰지 사기가 아닌 것처럼 이제 이 이제 테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이제 폰지 사기라고 지적했던 부분이 지금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디파이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이제 이게 그 알고리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UST의 수요가 이제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 기반으로 앵커 프로토콜의 20% 이자율을 제공을 하면서 UST의 수요를 늘렸죠. 그래서 그 이자를 계속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LF 재단도 만들고 리저브도 보유하면서 이제 갔던 건데 그 부분을 두고 이제 폰지 사기라고 하는 건데 지금 만약에 시장 상황이 악화가 되지 않고 이제 대량 매도가 없었다면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알고리즘이었다고 보고 만약에 앞으로도 이제 시장 상황이 좋아진다면은 이게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이제 대량 매도가 없고 하면은 이제 정말 알고리즘으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가능한 이제 그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보는데 상당히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상당히 안타깝고요. 그래서 끝으로 네. 이제 하나 이제 이번 사태로 한번 교훈에 대해서 한번 투자자로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DYOR. 네. 그러니까 이게 테라 좀 잘 알아보고 투자하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뭐 잘 알아봤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총 9위인데 뭔 더 이제 필요하겠어요. 네. 이렇게까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블록체인이나 코인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던질 때 평소에 DYOR이나 이제 테라의 실패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면은 이제 나머지 코인 시장 전체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거다. 이번 이런 개념이었는데 뭐 이런 원인 때문에 이제 폭락을 했던 거고 이건 특정 사안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지. 이걸 코인 시장 전체, 블록체인의 전체로 이제 확장할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너무 좋습니다. 길었습니까? 아니요, 너무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일단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 어느 곳이나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위험이 따르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사태가 물론 위험이 좀 크게 발생을 한 건 맞습니다만 이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까지 위험이 퍼지지 않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일단 폰지 사기다 이런 말들이 일단 연관 검색어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래서 테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촉각을 곤두세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폴리곤 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슈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잠시 뒤 이슈 부분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단 한 주간의 NFT 시장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탑5 컬렉션부터 체크해 볼게요. 예, 이제 드디어 이제 NFT 얘기로 돌아왔네요. 너무 좀 길었던 것 같아서 이제 NFT 말씀드리면은 이제 지난 한 주 동안에 이제 탑5 컬렉션이죠. 또 안 좋은 얘기를 또 먼저 또 해야 되는데 아주키 CEO 또 관련 논란인데요. 과거에 이제 러그풀 프로젝트에 연루가 되어 있었다. 뭐 이런 거게 밝혀지면서 이제 아주키에 대해가 상당히 이제 그 뭐랄까요, 그 플로우 프라이스가 상당히 떨어지면서 이제 아주키는 못 믿겠다라는 측과 아니면은 이제 이 기회에 떨어져서 이게 정말 매수 타임이라는 측과 이게 논란이 되면서 이제 거래량이 원래도 이제 거래량이 높았지만 지금 거래량이 1위에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뭐 지난주와 크게 달라진 점 없이 이제 역시나 아더디드, BAYC, MAYC 다 UR앱스가 2, 3, 4위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주 2위였던 이제 PXN이 이제 5위로 떨어졌고 이제 지난주에 빈즈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탑5로 밀려난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또 아주키 관련해서 이슈가 생기면서 탑1에 이름을 올렸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탑 위클리 세일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들이 또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됐을까요? 예, 이번 주는 조금 얘기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워낙 뭐 PFP 일본도였고 제너러티브 기반의 PF 프로젝트가 일본도였고 그 중에서도 특히 또 유가랩스, BAYC, 아더디드가 이제 늘 이제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트라고 분류할 수 있는 이제 그 NFT가 탑 5에 이제 3개나 들었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등, 2등을 차지한 NF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설명에 따르면은 검은 점으로 이제 아트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고요. 다츠 컨트리 클럽이라는 컬렉션입니다. 그래서 현재 오픈시에 총 7건이 등록되어 있고 현재 이제 그냥 판매 금액은 한 18.8이더에서 뭐 한 지금 1등을 차지한 건 이제 297여더까지 이제 형성되어 있고 아직 바닥가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매를 원하면은 오픈시 기능 중에 메이크 오퍼라는 게 있어요. 내가 먼저 제안을 할 수 있는 그 제안을 해서 이제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또 탑5 안에 새로운 분야, 아트 분야에서 이름을 3개나 올렸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또 이슈들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폴리곤 관련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테라 측에서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텐데 폴리곤 측에서 어떤 트윗을 내놨거든요.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 루나 테라 사태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폴리곤 CEO가 트윗을 남겼어요. 폴리곤은 이따가 또 메타 얘기하면서 또 할 텐데 폴리곤 CEO가 얘기한 거는 뭐랄까요? 좋게 얘기하면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네. 구제를 하기 위한 거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나쁘게 표현한 언론에서는 빈집털이다 이런 표현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구제를 하겠다. 너희들 뭐 디벨로퍼, 기존 그 테라 재단의 개발자들이나 아니면 기존 커뮤니티 네트워크나 그걸 내가 다 모조리 안고 가겠다라고 이제 트윗을 남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의미든 이제 테라에 대해서 이제 뭐 반응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 이제 뭐 좀 좋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어쨌든 테라 생태계도 그렇고 테라 투자자들도 그렇고 어떻게든 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꼭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메타, 페이스북이었죠. 메타에서 폴리곤을 도입을 하면서 웹 3.0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이슈를 내비쳤는데 많은 분들께서 또 웹 3.0 메타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메타 구 페이스북이죠.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중에 인스타그램의 NFT 기능이 이제 오픈될 거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NFT를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또 폴리곤인데 이제 메타에서 이제 폴리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제 도입하기로 했다는 거죠. 이더리움이랑 이제 폴리곤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폴리곤에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얘기를 했던 건데 폴리곤 그러니까 NFT지만 어쨌든 이제 코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폴리곤에 한번 조금 원래부터 예전부터 폴리곤에 이제 이미 주목이 돼 있는 상황이죠. 폴리곤은 이미 유명하고 레이어 2 그걸로.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메타에서 폴리곤을 받아들였고 인스타그램에서 NFT 기능을 지원하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NFT나 코인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도 물론 폴리곤을 당장 알게 되진 않을 거예요.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저변에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 지금 인스타그램 유저가 뭐 전 세계 수억 명이 되죠. 수억 명에게 NFT가 가깝게 다가간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게 기존의 NFT들은 그 NFT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산업들은 나 이런 사업하고 있는데 우리도 NFT 발행했으니까 이것도 한번 사봐. 괜찮을 거야. 이런 식이었다면 인스타그램 생각해 본다면은 인스타그램을 내놓으면서 그 유저들한테 좋은 카메라 사서 사진 올리세요라고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스로 카메라 좋은 걸 사고 뭐 핸드폰, 각도, 앱, 또 주변 환경 정리 이제 스스로 했다는 점을 참고해 본다면은 앞으로 인스타그램이 NFT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나간다면은 이제 얘들이 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도입한 폴리곤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서 앞으로 인스타그램이 NFT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부터 또 폴리곤에서 어떤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을지까지 인사이트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 살펴볼게요. 마돈나가 또 유명한 기업이죠. 비플과 함께 NFT 컬렉션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슈일까요? 예, 일단 마돈나가 NFT를 출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이슈가 될 테고 실제로 이제 슈퍼레어라는 곳에서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총 3건의 비디오를 경매로 진행했는데 뭐 하나로 한 1.5억 정도의 2건, 한 3, 4억 정도의 한 건이 이제 낙찰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당히 이제 마돈나가 이 작품에 대해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설명을 보면은 이제 제목에서 보시듯이 Mother of Creation인데 이제 모성 창조에 대한 모성 또 여성에 대한 이런 이제 메시지를 담고자 했던 작품인데 실제로 이 수익금은 모두 여성 관련 단체에 이제 전액 기부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싫은 소리를 하자면 메이저 경제지의 타이틀은 뭐였냐면은 마돈나 누드 NFT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포르노그래피에 가까울 정도로 뭐 정말 정밀하게 묘사가 돼 있고 이런 점은 있는데 과연 그걸 헤드로 냈어야 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돈나가 상당히 좋은 의미로 이제 이런 NFT를 판매를 했고 실제 판매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기사 제목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NFT 컬렉션이다라는 말씀 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슈도 보겠습니다. 가장 또 핫한 NFT 프로젝트죠. BAYC에서 또 새로운 NFT 카드를 발매했다고 하네요. 예, 그 BAYC 얘기는 뭐 작은 얘기라도 꼭 한 번씩은 짚어야죠. 간단히라도. 네. BAYC가 했다기보다 BAYC IP를 갖고 있는 음악 밴드 킹십이 이제 키카드라는 NFT를 발매했습니다. 앞으로 음반이나 뭐 상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접근 권한을 주는 NFT라고 하네요. 네, 앞으로의 행보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